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8월 넷째 주 뉴스레터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밀고 당긴 한 주였었는데요. 숫자 하나에 흔들리기 쉽지만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와 채택이 어디서 늘어나고 있는지만 꾸준히 본다면 길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암호화폐 시세 시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암호화폐 대장주죠. 비트코인 시세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주 초에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이번 주에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었죠. 이따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주요 물가지수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와서 10만 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조금 반등을 해줬네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도 역시 주 중반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PC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와서 4,20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더리움의 주요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ETF의 유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인데요. 리플 역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ETF의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이후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실망 매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조정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소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미국의 7월 PCE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2%가 상승을 했고 전년 대비 2.6%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PCE 물가 결과를 보고 여러 기관들이 해석을 갖기 했어요. 일부 기관에서는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기존대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급하게 오진 않겠다라는 해석을 했었죠. 하지만 시작은 역시 이 후자를 선택을 했는데요. 물가 발표가 있은 이후에 ETF의 자금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 PCE는 사실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같은 수치라고 해도 해석에 따라서 시장 심리가 빠르게 바뀌는데 아무래도 예상치가 부합이 되면서 기대 인하 속도가 조정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식, 코인 모두 신중한 모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돈이 안전자산으로 가기가 쉽죠. 따라서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 암호화폐 시장도 긴장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부터 달러가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의 이 하락 베팅이 늘어났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대에서 밀리면서 숏 우세 구간이 열렸다는 해석이 나왔었죠. 그리고 물가 발표 직후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약 1.65억 원대 달러가 순유출이 보도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도 수억 달러의 규모 자금이 빠졌다는 집계가 이어졌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벤트 전후의 포지션 줄이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유출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루 정도 스파이크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흐름에서도 이 고래의 포지션 전환 그리고 이 검증자 Q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요. 고래의 대량 매도 소식이 이어졌었죠. 움직이지 않던 이 비트코인의 고래가 약 27억 달러를 시장에 던지면서 3%대 급락을 유발했고요. 이후에 이 자금 중 일부가 이더 매수로 진행을 했고 이후 이 금액이 스테이킹 포지션을 연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역시나 이더리움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출금 대기가 100만 이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갔던 자금이 해제하기 위해서 대기 큐에 대기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14일에서 18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대기 큐에 100만 개의 이더가 나타난 것으로 봤고 이 대기 자금이 실제로 매도로 이어졌을지 다른 스테이킹 풀로 이어졌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많은 이더의 홀더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바이낸스에 스테이블 코인, 서클과 테더의 양이 약 16.5억 달러가 유입했다라는 온체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대부분 대기 매수 자금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큰 반등의 연료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더의 10억 달러 규모의 출금이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콜드월렛으로 이동한 건지 아니면 실제 매도로 이어진 건지는 아직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온체인 소식과는 다르게 실제 이더리움의 기본기는 더 단단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단일 지갑에서 25억 달러치의 이더리움이 매수가 된 후 전량 스테이킹이 되었다라는 온체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일 지갑 기준으로 네트워크 최상위 검증자 반열로 들어섰다라는 소식이죠. 단타가 아니라 장기 수익 구조에 베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소식은 네트워크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은행들은 결국 이더리움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반 에크의 CEO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퍼지게 된다면 은행이나 결제회사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채택하게 되고 그 기반은 EVM, 즉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최근 서클 USD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통합, 마스터카드나 이 피나스트리와 협력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신기록을 점유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 은행권에서도 퍼블릭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동일한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 리플과 솔라나 홀더들께서 많이 집중을 해야 하는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많은 상승을 이뤄냈지만 차기 주자로 알려져 있는 이 리플과 솔라나는 아직 많은 상승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은 리플과 솔라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기관 상장사들의 재무전략 자산으로 솔라나가 이용된다라는 소식인데요. 나스닥의 상장사 샤프스 테크놀로지가 4억 달러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대형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이 솔라나 재단에 있는 15% 할인 토큰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 트레저리 자산으로서 이 솔라나가 격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과거 마이크로스트레이지나 비트마인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편입하는 이 초기 국면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을 보관하는 기업들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리플과 솔라나를 담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라이던트 디지털 테크홀딩스는 XRP를 5억 달러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 샤프스 테크놀로지 역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라나 4억 달러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이렇게 결국 비트나 이더뿐만이 아니라 XRP와 솔라나로 기업의 매입이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결제 밸리데이터나 인프라 활용까지 엮어서 단순 보유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 리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호재 소식이 있는데요. 이 리플의 신용카드 또한 출시 임박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미니가 뉴욕 도심의 광고판으로 암시를 했는데요. 리플과 마스터카드 그리고 웹뱅크의 조합을 언급을 해서 실제 7,500달러가 투입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의미로는 XRP가 결국 법정 화폐 즉시 전환 구조로 실생활 결제에 진짜 사용자 경험 UX를 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런 등 7개의 운용사가 리플 XRP의 현물 ETF에 대한 수정서를 계속 제출을 하고 있고요. 증권거래소와 함께 이 현물 현금 환매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쉽게 이번 8월 ETF 심사는 연기가 됐지만 앞으로 오고 있는 10월, 11월에 발표될 이 현물 ETF 상장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는 리플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의 주도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RP 레저의 기술 로드맵이 EVM 사이드 체인, 그리고 오토마켓 메이커, 그리고 리플 USD와 같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EVM 사이드 체인이라는 것은 이더리움 가상 머신으로 작동하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 호환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리플 기반으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 탑재가 된다면 앞으로 이더리움의 DApp도 리플에서 동작을 할 수 있고, 리플에서 동작하는 DApp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XRP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프로토콜이 작동을 하면서 이 덱스에 자동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이 결국 될 것이기 때문에 덱스에서도 리플 기반의 암호화폐가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과 대출 그리고 결제에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개발자나 유동성을 끌어오는 구조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함께 이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ISO 기반의 테스트에서 4초 이내 그리고 수수료 1센트 미만의 강점이 부과가 되고 있고 스위프트로 거래되는 연간 결제액이 약 150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만 XRP망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고 해도 1.5조 달러의 규모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울 팔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과거의 하락 쐐기 삼각 조정 뒤에서 돌파 반복 패턴과 유사한 것이 발견이 됐고 현재 3달러 초반 저항을 앞둔 자리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파 반복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XRP의 하락장에서도 고래의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최근 2주간 약 3억 4천만 XRP의 추가 매수 정황이 나타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11월로 연기된 XRP ETF 신청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은 요동치고 있지만 장기적인 자금은 차곡차곡 쌓이는 구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번 주는 거시경제의 흔들림에도 결국 자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고 이더리움은 금융 인프라로 굳어지면서 향후 차기 주자인 XRP와 솔라나는 기업의 트레저리나 제도권 채택을 발판 삼아 다음 주자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가격보다는 이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 결국 가격을 데려온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지난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숫자가 쏟아질수록 더 단순하게 보셔야 한다는 점, 돈의 방향이나 채택의 속도, 그리고 기술의 진척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뉴스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뉴스레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